네, 코스닥이 오늘 빨간불로 마감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마감 정리까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셔봤어요.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 올라줬는데 우리는 왜 오늘 약간의 시초가에 반짝 웃고 다 뺐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네. 빠르게 종목 OS 보고 왜 그런지 시장 이야기까지 볼게요. 첫 번째는 LS로 보도록 하죠. 역대 최대 규모 송전망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LS가 최근에 그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까지 좀 더해지면서 LS 그룹주 자체가 2차 전지로도 엮이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성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출렁였을 때도 지지권을 충분히 형성해 줬는데요. 뭐 지지권뿐만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좋았었죠. 맞아요. 네,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뭐 LS 지주사뿐만이 아니고 그룹사 전체적으로 지금 골고루 성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은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상승 탄력 또한 여기서 멈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L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송전망 산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주와 함께 또 이제 케이블 사업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해외 수주발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처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물꼬가 트이면 저 기업이 좋아? 그러면 우리도 저 기업과 계약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사업, 이 카트리지는 여러분들이 방산 쪽에서 한번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사업의 영역이 좀 확대된 그러한 LS 그룹의 주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속상합니다. 애플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근데 이제 이 이유는 결국 실적의 차이. 그러니까 애플은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실적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LS그룹주를 동반해서 모든 이 주가, 기업들의 주가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게 불편해요.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기업 입장으로, 기업 기준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은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LS는 오늘 조정,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보다는요.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9만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LS 그룹주 자체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한 달 흐름이었어요. 한 2달 정도 동안 충분히 올라와 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버텨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전선으로 또 LS를 볼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쪽의 사업도 한다라고 하니까 LS의 성장성도 가져갈 수 있을 테고 여기 송전망 사업도 들어왔고 LS 그룹주 내에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근데 LS 그룹 자체가 원래 네. 예전에는 좀 저평가 국면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 이제 앵커님도 LS나 LS 일렉트릭 막 둘 다 관심 있어 가지시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또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들고 장기적인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기술적인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끊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은 오지만 네. 그래도 현 구간에서의 막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충분히 여기서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성장성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는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장중에 20% 가깝게 급등을 보였고요. 오늘은 기관이 매도하지만 최근에 연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시장 탑티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톱티어 면모에 대해서는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박정식 대표님. 이제는 자율주행도 시세가 분출이 될 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됐죠. 모트렉스가 움직였었고 이전에도 또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X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장 시점부터 너무 또 부각을 받아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자산 가치 385억 그리고 매출액은 269억 연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벌써 시가총액이 2,200억이나 지금 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매도 전략이 기술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성장성 측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87억 원의 매출과 5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즉 전년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 개의 분기 만에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52억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 연 매출액이 한 60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가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이미 시장에 전부 다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28,500원 정도 선에서 좀 고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는 더 바라보실 수 있으시되 만약에 27,500원, 28,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일단 단기 매도를 하고 추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재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게 된다면 전고점 정도 부근 라인 한 31,500원 정도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런티어에 대해서 상장 초반부터 약간의 그 평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에 X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님, 네. 반대 의견도 들어보죠.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은 결국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쪽도 이야기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퓨런티어가 속해 있는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저는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 기아가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중국 쪽 말고 인도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완성차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 결국 자동차 산업의 꽃은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퓨런티어 혹은 모트렉스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사실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보단 네.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만약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 주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신에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25,000원이 오늘의 이제 시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초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사실 올해 1분기 시장은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만 놓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성만 놓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조금 끌어와서 선반영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퓨런티어에 대해서 25,000원이 깨지지 않은 한 나는 꾸준히 들고 가보겠다. 그렇죠. 저에겐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성장성을 보고 미래에 베팅을 한다면 지금은 자율주행 꼭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특징주. 루닛 보겠습니다. 미국 아스코에서 연구 초록 16편을 발표했고요. 오늘 상승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저라면은 이 바이오 더하기 AI가 붙은 산업군을 보겠다라고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요게 또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루닛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큰일 났네요.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두 분 중에 누구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접니까? 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일단 루닛은 마찬가지로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제 의료기기 업체이고요. 일단은 시각적 한계를 보완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영상 판도 보조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와 그리고 암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 등이 이제 주요 제품인데 매출이 신약 개발사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루닛도 약간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당겨야 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개발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위해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신약 개발사나 이렇게 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땡겨야 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1월 달부터 인공지능이 좀 핫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대규모 상승력은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단기적인 가격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물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5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단기적인 가격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더라도 한 64,000원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구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루닛 봤고요. 빠르게 마감에 산다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 김태성 이사는 치즈라는 키워드 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사우디 훈풍 불가. 이번에 또 사우디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덴티스, 삼익 THK가 나왔습니다. 치즈하면 이제 치아 보이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사진 찍을 때 보통 그랬었거든요. 우린 김치였는데, 김치. 아, 그랬나요? 네, 일단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다만 네. 일단은 뭐 덴티스를 포함한 임플란트 산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 좋아졌어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 1위 하면 결국엔 오스테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은 먼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어느 기업이 가장 그러면 또 빠르게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투명 교정 치료기를 좀 만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가형 임플란트 사업에서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덴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기업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최근에 좀 저렴한 임플란트 광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90%의 제품이 다 덴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아직 진출 안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악재겠죠. 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진출 안 한 이 이슈가 앞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전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5,000원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덴티스를 눈여겨보자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했어요. 목표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엔 사우디 훈풍 불가. 교통물류부 장관이었나요? 네, 방한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무슨 교통부 장관인가 좀 헷갈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삼익 THK. 네. 일단은 비슷한데 네. 장관이 산업광물부 장관 겸 또 이게 국가산업개발센터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문을 해서 지난 2일 날 이 기계장비 부분에서 50개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근데 사업 가치가 34조 4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이제 슬슬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산업용 로봇 분야는 특히 육성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전부 다 이제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고른 것이 바로 삼익 THK입니다. 일단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이 LM 가이드, 즉 일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와주는 부품이고요. 이 볼 스크류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성장이 나왔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최근에는 뭐 서브 모터나 감속기 그리고 스카라 로봇, 디스플레이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LTR, 즉 메카로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이제 2016년이었나요? 그때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이송 로봇 LTR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서 OEM 기업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이제 발맞춰서 실적도 매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일단 영업이익이 4배 정도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 로봇 관련으로 살짝 3월 달에 한번 부각을 받았다가 주가가 그대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20선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한 15,000원대까지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13,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되 돌파가 된다면 장기적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3,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6% 오름세, 코스닥은 0.32%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왜 사우디와 관련한 이슈가 남아있는데 오늘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건 좀 궁금하다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김태성 기자님, 동시효과 특징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동 국가발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쪽은 저는 원전 쪽이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장 중후반부에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 혹은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의 이제 자리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확하게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이제 이 매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장 중후반부, 특히나 장 초반이 아니고 장 막판에 밀려 내려가는 종목은 장 마감 이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은 꼭 조심하셔라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현 구간 16% 급락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